자, DB하이텍 전략을 잡고요. 오늘 그 몇몇 종목의 전략 기준을 좀 녹화를 해서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 먼저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DB하이텍의 경우에 좀 전에 이제 일본까지 잘라서 올려놨어요. 일본까지 잘라서 올려놨고, 그리고 이제 지금 기준에서는 시장이 좀 돌리나 했더니 니케이 쪽이 1.19까지 1.2%까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제차 주가도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주가가 약세를 띠거나 나 혼자 진짜 뭐 좀 바보 같은 흐름이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아쉽고 버거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장에 연동돼서 나오는 변동폭의 기준이라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오늘 형성돼 있는 거래량, 그리고 수급 추이 이런 걸 보고 기술적으로는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급의 논리예요.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 건데, 일단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이래요. PER이 5.85배, 그리고 검증된 그 PER 기준에서는 작년 순이익이 3,200억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PER이 최소 이제 10배 이하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10배 이하. 그러면 시장 평균 12배 대비해서는 저평가의 기준이고, 올해 전망치 4,960억 원을 기준 잡으면 6배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녹화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한다면 솔직히 하이닉스가 좀 더 펀더멘털상으로는 저평가의 그 위치로 해석이 되는 거고, DB하이텍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IT가 다 저평가예요.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수치가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거는 컨센서스를 뽑을 때에 몇 개 증권사가 전망치를 내줬냐, 그 정도를 놓고 보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의 기준에 1월 이후에 지금 흐름이 1월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이 1월 이후에 가장 많이 터져줄 수 있는 위치가 된다. 일단은 5MA, 20MA 넘깁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그냥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은 안 보여요. 그냥 이동평균선으로 보면은 이게 돌려진 거야? 아니잖아.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 벌써 꺾여 있죠. 뭐냐면 각도가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자체가 이미 윗방향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윗방향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이미 윗방향으로 보조지표상으로는 형성이 돼 있고, 두 번째 기준의 거래량 거래대금은 5MA, 20MA는 넘긴다. 근데 조금 더 탄력적인 흐름,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탄력적인 흐름을 원할 때에는 거래량이 최소 150만 주 그리고 200만 주까지 실려준다면 땡큐 하죠. 근데 가능성은요, 충분하다. 지수의 하방 경직성과 지수가 이제 더 이상 미끄러지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뭐 지금 계속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1월 저점 깨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수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실적철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부분이 지금 그 유한타 쪽에서도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내줬는데 전망치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 주도 거래를 못 싣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여기서 된다. 왜냐면 지금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원체만이 지금 미끄러져 있거든요.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난해 뭐 10월 이후로 우리가 땡겨서 놓고 볼 건데, 이 매집이 지금 최근 들어 수급이 좀 나와 있다 할지라도 손바뀜도 있었고, 그래도 여전히 누적 수급은 아마도 한 8% 이상 될 걸로 보여져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번 주 거래가 아쉽게도 거래가 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이렇게 멈춰버린다면은 그 다음 주에 샛별행위 기준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도지가 형성됐다는 거는 위아래로 꽉 막혀 있다는 거는 에너지가 사실상 응집되는 거죠. 그만큼 누적적인 수급이 있었고, 저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할지라도 손바뀜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서 뭐 기술적으로 더 밑으로 어디를 지지를 받는 이런 거보다, 그거는 펀드멘탈을 못 볼 때, 실적을 못 볼 때,
실적 기준 내 지금 저평가냐 고평가냐 적정 주가가 얼마냐? 아니 PER 10배 이상 가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요. 그럼 지금 주가 대비 더블이 나 있어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해서 놓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BI 텍은 기술적으로 자꾸 뭐 어디가 지지라인에 여기는 넘게 되네, 뭐 헤드앤숄더, 아니 지금의 기준은 헤드앤숄더네,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헤드앤숄더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펀더멘탈상으로 저평가냐,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저평가를 벗어나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펀더멘탈상으로 어때요? 저평가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뭐 PER 최소 범위 10배만 잡아놔도, 최소 범위 10배만 잡아놔도, 그럼 검증된 거 작년 실적만 기준을 잡아도 지금 주가 대비해서 최소 5% 이상 올라가 있어야 돼. 참 웃기지도 않죠. 5% 얘기하는 게. 소형주들, KG그룹주들 뭐 지금 하루에 지금 움직이는 폭만 얼만데, 일동제약 지금 돌리면서 66,600원, 700원, 800원 돌리는 것만 얼만데 지금. 근데 얘는 어쩔 수 없잖아요. 3,200억 정도 수준을 잡았을 때, 예? PER 10배, 11배만 12배 잡을까요? 12배 잡으면은 20% 정도를 들어 올려야 돼요. 20%. 지금 주가는 85,000원이야. 사상 최대치 신고가 85,000원. 그래야 저평가를 일단은 면합니다. 작년 실적 대비 PER, 시장 평균 PER 12배를 감안했을 때. 지금은요. 내년 실적 전망치로 설정을 해서, 올해 실적 전망치로 설정을 해서 보는 거죠. 올해 실적 전망치 얼마? 5천억 수준.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시는 거는 어느 시점에 살까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예? 말 그대로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으로 나올 때가 가장 좋은 기준인 거고, 사실은. 예? 거래량이 수반되고 OMA, 20MA 넘기고 이왕이면, 이럴 때에는 이제 저평가 상태니까 들어간다의 기준이 설정이 된다면, 이때 아직 그 실적이 전부 오픈되기 전이었죠. 전년 연간치 전부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량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실패가 되더라도 들여다본다의 기준이 된다고 그랬죠. 그게 실패가 되더라도 이게 주봉 기준에서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기술적인 범위죠. 이거는 그 실패가 되더라도. 근데 뭐 시장의 영향이든 자체 그 흐름이든 저 당시에 만약에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러면 수급 범위 놓고 보면서 잘라낼지, 펀더멘탈 상으로는 여전히 저평가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 나와줄 때, 이때도 양봉이 나왔었겠죠. 여기도 양봉이 나왔었겠죠. 여기도 양봉이었겠죠. 양봉 났다 다 꼬리 달린 거 아니에요? 다 편입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좀 주춤거릴 수 있겠죠. 여기서는. 그래도 수급이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편입의 기준.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펀더멘탈도 보고 기술적으로도 보고, 그 기술적으로는 심리적인 것도 보고 실질 수급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뭡니까, 사실은? 외국인 기관이 샀느냐에 대해서를 양봉이 떴으면 누군가 샀구나, 음봉이 떴으면 팔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기는 수급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조금 이따 이제 누적 수급에 대해서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준에서도 사실은 개장 초에는 실패가 되더라도 따라 붙어야죠. 왜? 일자별 거래량 기준에, 아까 일본 기준에 거래가 실렸으니까.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11시 전이고 12시 전이고 1시 전이고 60만 주면은 거래가 지금 나쁜 거 아니에요? 평상시 대비해서. 다시 봐요. OMA, 20MA. 평상시 대비해서 거래량 OMA, 20MA 넘기잖아요. 넘기고 시장 지수만 조금 돌려주면 플러스인 거고, 만약에 못 돌려주면 아쉽지만은 거래 실리면서 가격 반발력을 좀 내주던 흐름이었다. 아쉽게도 기계적으로 나온 프로그램 쪽의 기준에서 기계적으로 나온 물량에 좀 두들겨 맞았다. 여기서 요 3만 주 정도 더 사줄 수 있는 외국계나 국내 기관들이 좀 참여해 줬다면은 탄력이 좀 나왔었겠는데 아쉽다. 이런 해석은 조금씩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이동평균선 부분은 이제 빼겠습니다. 빼고
수급 범위의 흐름을 주간 단위에서 놓고 보실 때 10월부터만 좀 잘라서 놓고 볼 텐데 요 기준에 거래가 좀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기준에 실패가 되더라도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땐 따라 붙는다. 그리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윤정두가 당연히 매매 사인을 잡아드리는데 만에 하나 나는 매매가 좀 더 원활해. 그렇다면은 이런 기준에서 뭐 일부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아우 죄송해요.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해서 어디로 옮길지만 이제 명확하시면 돼요. 우왕좌왕하실 필요 없이 그것만 좀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 전부 어느 시점에서든 이렇게 왜 펀더멘탈상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모자르더라도 20MA까지 부딪혔어라고 실패가 돼도. 그리고 이 종목은 주가 등락폭이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그죠?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기서 실패돼서 밀려 내려온 폭의 기준이 숨쉬기 곤란한 정도 수준까지 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그래서 자 이렇게 기준을 좀 설정해서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일봉 그리고 이제 주봉 개인 수급 범위까지 그다음에 주봉 보는 김에 이제 월봉도 봐야 되겠군요. 월봉 보고 이제 수급 범위 좀 놓고 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 잡는 거는 사실상 요 기준이에요. 그 여기서부터 밀려 내려온 부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급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누적 수급이 있고 그리고 두 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중간에 잘려진 수급. 근데 누적적으로는 월등히 더 많죠. 평균 단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뭐 주가가 뭐 저기 바닥 대비 377% 올라왔다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21년 이후에 당연히 시장 대비해서는 땡큐한 거고 시장 대비해서는 땡큐한 거죠, 솔직히. 못 견딜 정도 아니죠. 근데 이제 이왕이면 이제 내 편입 단가보다는 좀 올라가 있어야 되고 또 시세가 좀 빨리 나와야 되고 그런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준을 잡습니다. 그 실적 범위 실적이 죄송합니다. 누적 수급 범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저기 눈은 하나인데 여기저기 계속 이제 들여다보면서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수급 범위부터 먼저 또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별 수급 범위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1차적으로 두 개씩 나눠서 봅니다. 두 개씩 나눠서 보는데 기존에 이제 DB하이텍의 이제 수급 범위를 10월 21일부터 받고 지금은 이제 추정치니까 어제 전일 종가까지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준이 있고 기간을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아주 먼 기간의 누적 수급 범위. 그렇게 해서 먼 기간으로도 이제 따져 보면은 아까 월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요 정도 기준이 되겠죠. 5월 작년 5월 1년치니까 1년치도 한번 보겠습니다. 손바뀜이 얼마나 됐는지부터 쭉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작년 뭐 5월쯤부터 해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온 건데 굉장히 공격적인 수급 80만 주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기 또 매도가 있었으니까 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요때부터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1일부터 6월 1일 정확히 딱 좋네요. 뭐 6월 1일 여기서부터 한번 잡아서 보겠습니다. 6월 1일부터 11일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만 알고 있나?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실적 굉장히 좋은 데의 기준인 거죠. 근데 이제 환급성이 제한적이고 물량을 사기가 좀 버겁고 외국 기관 입장에서 좀 살라고 그러는데 물량이 없잖아요. 오늘 한 10만 주 사야 돼. 10만 주 사야 되는데 이거 10만 주 사자니 힘들어. 혹은 10만 주가 굳고 되겠어? 한 100만 주 사야 돼. 2% 정도. 2.5%. 100만 주 살려면 오늘 같은 날 100만 주 어떻게 살 거야. 맨날 며칠 얘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준점들의 해석 부분도 같이 기준을 잡아봐야 돼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많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지만 손바뀜이다라고 설정 범위를 좀 잡아놓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DB하이텍의 이제 그 12일 지금 몇 시예요? 10시 50분, 11시라고 할게요. 녹화 다 끝나면 뭐 11시도 될 것 같은데, 매집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이제 장기간을 먼저 봅니다. 작년 06월 01일부터 해서 누적 수급 범위가 얼마요? 591만 주입니다. 591만 주면은요, 4,440만 주 나눠주면 되죠. 591만 주 나누기 4,440만 주 해주면 13.31% 적잖아요. 13.31%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매집 평균 단가 좀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도 또 볼게요. 잠시만요. 이 잘라놓은 거를 올려놓고,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주가 흐름이 나왔어요. 지금 몇 거래일째입니까? 오늘 하루 빼고. 말 같지도 않은 주가의 조정폭이 형성돼 있는 건데, 어찌됐건 21년 06월 01일부터 22년 04월 11일까지의 매집 그렇게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부분 10월 21일이죠. 10월 21일부터 수급 범위를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더 많이 산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10월 21일부터로 보시면 기간이 일부 좀 나가면서의 흐름이 됐네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금융투자의 수급도 이제 조금 줄어들었고, 사모펀드도 좀 줄어들었고, 기타 법인이 일부 들어왔고, 그 다음에 기타 금융은 뭐예요? 일단은 신용이 2.5일이나 돼요. 시가총액 3조짜리 치고는 신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인들이 쓰는 스탁론 같은 경우가 기타 금융으로 일단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0월 21일부터 매집 기준, 그리고 이제 평균 단가도 좀 따져야 되겠죠. 이 비중도 따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11일까지 해서 몇 주에 많이 줄었어요. 430만 주, 446만 주에서 342만 주로 줄어들었고, 342만 주 나누기 1440만 주 해주면 얼마? 7.7. 어후, 10%대에서 너무 많이 줄었는데, 뭐 손바뀜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뭐 앞으로 누적 수급도 아직 남아 있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이 매수 평균 단가도 볼게요. 6월 1일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손바뀜이 있었겠습니까? 차익 실현하는 쪽, 또 재편입하는 쪽. 결국은 이제 외국인 위주로 산 거니까 6만 7,250원. 뭐 개인들 판 걸로 할까요? 666으로 가죠. 뭐 개인들이 판 거 쌍끌이 매수였으니까 어차피 개인들이 판 걸 기준 잡으면 666이 됩니다. 66,600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0월 21일 이후에 흐름에서의 매집 보시면은 개인들이 판 거 기준으로 잡으면 71,500원 수준이죠. 71,500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죠. 66,600원 곱하기 591만 주는 약, 금액 기준으로 약 3,936억 원 매집. 그죠? 매집.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 평균 단가 71,500원이니까요. 71,500원 곱하기 342만 주 해주면 약 2,445억 원. 약 2,445억 원 매집. 이렇게 해서 이제 매집의 기준이 설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또 한 가지만 더 보면 아이고 우리가 매집 평균 단가 이거 캡처를 안 떴네. 한 번 더 뜨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보셔야 되니까 뜨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인 기준도 보겠습니다. 21일 이후에 매집 단가 그리고 6월 1일부터의 매집 단가 그리고 케이지 케미칼하고 케이지 스틸 어제 야간 교육하면 2대1리 방송하면 전부 캡처해서 좀 만들어 주세요. 좀 더 녹화 한번 하게요. 기술적으로 이렇게 해서 매집 단가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보려고 합니다. 뭘 보려고 하냐면 투자자별 기준에서 종목을 검색을 할까요?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에 작년 5월 이후에 가장 많은 매집이 돼 있는 종목이 뭔지 6월 1일 이후에 쌍끌이 매수 종목 기준에 11일까지 기준에 순매매 기준에 최상위 올해 4월로 잡혔나요?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자 조회 그렇게 해서 어느 종목이 그렇게 많이 편입이 됐는지 쌍끌이로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순매매 기준에 크래프톤이 1위 저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ETF 상품에서 비중을 편입한 거의 기준이 되고요.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클래시스는 이거는 얘는 블록딜이라고 그랬어요. 블록딜의 기준은 물량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클래시스는 물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 범위를 잡지 않는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사실상 크래프톤이나 이제 카카오게임즈도 인덱스 상품의 비중 편입인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된 게 누구예요? DB하이텍과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금액 기준에 이제 그 DB하이텍은 3조짜리니까 14% 수준, 아까 13% 기준이었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은 5조짜리예요. 그잖아요. 1억 9,600만 주니까 약 5조. 그렇게 해서 얘는 10%고 그럼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이 한 게 누구예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퍼센테이지로 가장 많이 매집한 거는 우리나라 전체 종목에서 쌍끌이로 퍼센테이지 기준에 가장 많이 매집한 건 얘인데 매수 평균 단가가 그래서 높냐? 높죠. 프리미엄이 별로 없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에 외국기관 쌍끌이 매수 앤드 기간 쌍끌이 매집 퍼센테이지 1위 매집률 1위 그죠? 매집률 1위 그렇게 하고 실질 금액으로만 따져도 8위입니다. 예? 금액으로 따져도 8위 그런데 이 종목을 못 들고 가겠다 하는 것도 좀 그렇죠. 물론 이제 가장 좋은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 제일 좋은데 예?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설정 범위 이렇게 잡으시면 이게 외국인 앤드 기간 매집률 1위 매집 규모 몇이에요? 8위 매집 금액 규모 쌍끌이 매수 이것도 대단한 거죠. 응? 매집률 1위 매집 규모 8위 언제 기간 동안에? 요 기간 동안에 그렇게 해서 1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기술적 분석보다 이게 100배 낫다는 거예요. 주린이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기본적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에서 저평가로 무조건 사나? 사실상 거래 터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응? 다만 이제 거래가 터질 때 우리가 딱 그 시점에 있느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거래가 안 터지더라도 펀더멘탈적으로 좀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의 기준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가져가자. 그리고 거래량이 5MA, 20MA입니다. 뭐 초대량 거래량 뭐 KG 케미칼처럼 이게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매집의 규모의 매집 국면 이렇게 설정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3차 매직 국면이잖아요. 10% 이상. 그리고 최근 기준에서는 5%, 5에서 10%, 7% 이상. 그럼 30에서 50, 그 다음에 50 이상. 여기는 1차 목표 주가가 50% 그리고 100%까지. 10% 이상이 매집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666 곱하기 50%면 얼마? 666 곱하기 50% 올리면 999니까 10만 원. 10만 원이 목표 주가인 거고, 그리고 666 곱하기 100%면 13만 3천 원이니까 13만 5천 원.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밑에는 30에서 50% 그 가격 그대로 9만 원, 11만 원. 그러니까 계속 목표 주가는 어느 가격에서든 위로 계속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좀 이제 갖고 가시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일단은 거래가 오늘 이왕이면 터지면서 쭉 뻗어 올라가길 바랬는데 지수가 뭐 1.2%까지 밀리다 보니까 그것만 아니라면 오늘 뭐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이외에 수급이 좀 들어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물량 받아서 방어를 하고 있다. 그 정도의 매수 여력이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요.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 설정 범위 보고, 그 다음에 단기 변동성 종목의 기준도 좀 보고,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변동성 종목에서는 좀 마인드 컨트롤만 잘 하면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의 기준에 이제 현재 시간 기준에서의 전략 기준을 설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에서의 이제 그 시초가 돌리는 흐름 여전히 뭐 편입할 수 있는 위치의 기준이 되는 거고, 시초가 위쪽의 흐름 기준가 그리고 고가 그리고 거래량 부분, 그리고 꼭 나는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해야겠다, 너무 징그럽다 하시면 이 정도 범위를 설정하는데 저거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고가를 넘기고 그 다음에 시가와 저가까지 형성이 될 때 그 자락에서도 방금 보신 것처럼 매집이 1인데 매집률 1이잖아요. 쌍끌이 매수. 금액 기준으로는요 8위. 예? 그러니까 금액 기준으로 그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 중에 1위란 말이야. 그걸 설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요렇게 매직 계산기를 자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텍스 전략까지 올려서 마무리 짓고, DB하이텍에 기회가 올 때마다 다시금 거래가 둔화되고 이렇게 할지라도 기회가 올 때마다 우린 들여다보고 대처를 해야 되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06분 기준의 매직 계산기, 이 매직 계산기 하나라도 제대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매직 계산기 하나도 활용을 못 하시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저하고 있으면서. 응? 자, 보겠습니다. 4월 11일 기준에 12일 기준에 매직 계산기 기준 11시 06분의 기준이고요. 현재가가 그 안타깝게 다시 미끄러져서 69,600원, 7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매직 계산기 기준에서는 600원이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1.46% 시가총액은 미끄러졌죠. 근데 크게 변동이 없어요, 사실은. 미끄러졌어도. 그래서 900 얼마에 1억 원. 901억 원. 3조 901억 원. 거래량은 아쉽게도 거래량이 61만 주뿐이 안 돼요. 근데 OMA 20MA 거래량을 넘기는 기준이 됩니다. 오래간만에. 그래서 이왕이면 거래량 넘겨 있을 때 좀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와주길 바랬는데 그게 안 되고 프로그램 쪽도 물량이 좀 나와버렸고 아쉽게. 그리고 이제 뭐 거래 대금의 의미도 없고, 고점 부분은 7만 600원이 됐고 개장초부터 좀 강세를 좀 띄워줘서 거래가 수반된 강세였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범위는 85,000원,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뭐 9만 원 잠시만요. 9만 원이죠, 그죠?
9만원 목표 주가까지 보유. 보유 전략 이렇게. 그리고 저점 편입 물량의 차익 실현의 경우 그것도 의미가 없다. 그냥 이렇게 갑시다. 그냥 그렇게 해서 마지노선 고점 대비 5% 조정으로 갈게요. 오늘 특이한 케이스로 67,100원 기준에 편입 물량 100% 차익 실현 가능. 저점 편입 물량의 경우 이렇게 그럼 됐죠. 그러니까 신규 추가 재편입은 이제 당연히 고점을 넘기는 기준점이 재돌파 기준의 편입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고가와 저가 이런 거 의미가 없고 시가와 저가까지 시장의 영향으로 시가와 저가까지 조정. 뭐 지금 시가 저가 수준이죠. 뭐 조정시 편입 관점.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의미 있는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일본 거래량 기준에 OMA 20MA 그게 80만 주 정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250만 주 정도 터져야 그래야 2천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DBI 택을 이제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고 조금 전에 월봉 차트를 안 잘랐어요. 월봉 차트를 안 잘라서 이 월봉 차트의 누적 수급 범위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의 월등한 흐름의 기준 이 부분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계속 해석하면서 대처하자. 손바뀜의 흐름에 그렇게 민감할 필요는 없다. 충분히 손바뀜도 부정적이지 않는 모습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드립니다. 월봉. 그럼 됐죠. 분봉으로는 뭐 굳이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그 스페셜 방에 계신 분들은 일단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시는 경우에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라이브 방송으로 오실 분들은 사무실 연락하셔서 옮겨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외장하드 좀 갖다 주세요.